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 내 목소리보다도 박수 소리가 더 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박수 치면 다 총살해요. 세게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세게.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후! 네, 저는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TV에서 봤을 때는 순실이가 얼굴이 조금 예뻤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불편하잖아요. 제가 성형 수술을 했어요. 성형이 수술이 아니라 그냥 리프팅하고 눈밑 주름 제거하고 콧대 세우고 나왔는데 예뻐요?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 6개월이 정상인데 지금 석 달 되어요 지금. 아니 살다 세상에 공짜로 이렇게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긴장감을 풀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뷰티병원에서 팬 원장님이 데려다가 공짜로 해줘서 맡겼더니 후회해 죽겠어요. 막 근육 당겨서 말을 못하겠어 막. 예, 그래도 바람 소리가 조금씩 셀 수도 있지만 좀 잘 포켓 들으시오. 네.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다시피 없어졌거나 간호장교 하다가 예, 군대 생활 11년 동안 하고 정말 억수로 힘들게 살다가 제대돼 가지고 꽃제비 생활하다가 거지로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일들은 별로 저는 즐거워 안 해요. 왜? 그 과거에 묻히면 사람이 괴롭고 막 외롭고 슬프고 막 가련하고 불쌍하고 내 스스로가 막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강연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순실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와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아직 똑같진 않아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발걸음을 걸으면서 간다. 이 바탕에는 꼭 우리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탈북자들 다 배고파서 왔을 것이야, 못 살아서 왔을 것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서 왔어요. 배가 고파서.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평양시 보통강구역 락원거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엄마는 군단장 요리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DNA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집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하는데 나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부엌에 앉아서 불 떼고 마늘 까고 팥 까고 엄마가 뭐 해놓으면 그거 갖다 손질하고 이런 일을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내 오빠, 내 바로 위에 오빠는요, 여자들처럼 집에서 이불 빨래하고 무슨 뭐 방걸레 닦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항상 저기 뭐지 그 도끼를 차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해오고 오빠하고 영반대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남자 여자 가림없이 할 일은 다 내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놈의 기집애는 저거 뭐 하나 달고 나오면 큰일 할 놈이라 막 그랬어요. 뭐 잘하세요? 방울 달고 나오면 큰일 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야,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너무 공부는 못하는데 손이 세고 막 주먹이 세고 애들을 휘어잡고 다닌다고 선생님이 공부 못해도 반장시켰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평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이군단 사령부로 발령받으면서 황해북도 평산이라는 데로 이사 왔어요. 와서 보니까 평양하고 딱 다른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육은 다 똑같아요. 우리 여기 탈북자분들도 오셨지만 선생님들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런데 평양에서 살던 부모님들의 모습과 지방에 내려온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는 뭐 했다 그랬어요? 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령부로 이사 와가지고도 우리는 점점 이제 성숙이 돼갖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아버지의 대물림 직업이 좀 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대를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군단 사령부 학교는 전부 다 군부대 가족 아이들이니까 무조건 다 군대를 가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점점 자라는 애들한테 교육할 게 없으니까 평양에서는 조금만 건드리 잡히면 잘못하면 다 추방을 보내요.
뭐 추방을 보낸다니까 뭐 별난데 아주 산골을 다 보내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거기서 그런 교육을 못 줬는데 시골에 내려오니까 도둑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둑질. 거기서 추방 가봐야 거기야 거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출근할 때 앞장서 가면 뒤에는 자식들이 4명 3명씩 따라오면서 엄마는 야 저 집에 저기 호박이 있구나, 저 집에 고추가 잘 달렸구나, 그렇게 말하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저녁에 딱 따오라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 간 다음에 몰래 다 따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는 뭐라고 하냐, 이거 대한민국 엄마들은 도둑질하면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엄마들은요, 우리 엄마들, 북한의 엄마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이거를 가져올 때 누가 봤냐? 안 봤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도둑질을 잘해야 군대 나가서 사람질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사람질. 예, 사람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배워주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닭 잡아오는 것도 닭도 꼬꼬댁 소리 나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 생닭을 꼬꼬댁 소리 안 나게 잡아오는 방법, 비틀어서 모가지 비틀어서 잡아먹는 방법까지 아버지가 실전 교육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자, 모가지 비틀어서 날개 밑으로 끼워 넣으면 꽥소리도 못해요. 그걸 잡아다가 산에 올라가서 군용 밥통에다 끓여 먹는 것까지 다 배워서 군대 나가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딱 군대 나가는데요, 첨호서가 있어요. 이렇게 다 모아서 모집을 해서 신체 검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데 또 가보니까 세상에 못 먹고 못 사는 집 노동자 농민의 집 아이들은 다 합격이에요. 신체 검사가 다 합격이에요. 그러나 간부네 자식들은 다 불합격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처럼 기계적인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만져보고 불합격, 합격을 줍니다. 내 아버지 뭐하냐? 우리 아버지 뭐합니다. 간부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이야. 그러면 뇌물을 먹은 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뇌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군대 나가긴 싫었어요. 사실 군대 나가기 싫고 저는 학교에서부터 배구 선수를 했어요. 그래서 체육단에 가서 배구 선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아무튼 나가서 딱 보니까 키가 내가 제일 큰 거예요. 불합격 맞건 합격 맞건 아이들 쭉 세워놨는데 키가 내가 모가지 하나 더 큰 거야. 왜 이렇게 큰가? 이것도 한국에 나와서 내가 알았어요. 한국에 나와서 요거 이제 앞뒤가 조금 맞지 않겠지만 한국에 나와 보니까 17살, 16살짜리 아이들이 다 170 넘잖아요. 제가 16살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170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16살에.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니 도둑질을 가르쳐준 우리 엄마도 도둑놈이에요. 왜 그러냐? 군단장 요리사니까 먹을 거 얼마나 많게. 군단장은 평양에서 직성으로 해 먹어요. 소고기 먹으면, 소 잡아 먹으면 무조건 청살인데 우린 소고기를 다 먹어봤어요. 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군단장은 맨날 소고기 처먹는데요. 그래서 그 소고기를 훔쳐다가 엄마가 우리 먹이고 설탕 갖다 먹이고 막 밀가루 갖다 먹이고 엄청. 북한에는 설탕 먹는 집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엔 단지다가, 요만한 단지다가 엄마가 하얀 설탕을 갖다 놓으면 사탕가루 물에 풀어서 그거 마시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엄마 있을 때. 그러니까 잘 먹었으니까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나가서도 키가 크고 예쁘고 날씬하고 하니까 가만 안 둬두는 거야. 나를 데리다 어디를 갖다 놓냐면 이근나 15사단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바로 전방처소, 대덕산 처소인데, 대덕산 처소는 김부자들이 지금도 매번 내려와서 남조선을 시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간부네 자식들, 가족 토대가 좋은 애들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쁘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좋은 데 있지. 그러니까 두말 없이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군단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간부면 북한에는 자식들도 새끼 간부예요. 근데 엄마가 군단장 요리사인데 엄마가 군단장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군단장 아저씨 우리 딸 간호원 시켜요. 어디 부대를 보내요. 다 돼요. 그래갖고 제일 좋은 부대에 딱 간 거야. 갔는데도 나를 그냥 안 둬두고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이군단 15사는 대덕산 처소기 때문에 남한 처소에서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냥 여기면은 포인트가 이쁘니까야. 이쁘니까 가만 안 둬. 저 사진에서 봤지? 얼마나 이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근육이 벗어 그러지 지금. 근데 올라가면 처소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남한 처소에서 남조선 괴뢰군들이 쌍안경 들고 본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반해서 다 총 들고 넘어온대요.
와, 그래요? 그거야 못할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오긴 뭘 와. 근데 여기서 배운 게 뭐냐면 나만 처소가 보이지만 나만 방송을 많이 듣게 됐어요. 나만 방송. 북한에서는 맨날 이 구호판도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 남한 처소에는 뛰면 업은 반짝반짝 전광판이 반짝반짝하고, 방송은 북한에는 위대한 세령님께서 이팔비라는 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막 그러는데, 남한 처소에선 방송이 이민근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요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막 소가지까지 간질간질한 게. 그러면서 남조선 말도 배우고 남조선 서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민군대 안에서도 1984년도부터 내가 82년도에 학교 졸업을 16살에 졸업하고 나갔어요. 근데 16살에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도 북한 국가 정부에 이상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래 17살 때부터 국민이라는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국민증을 갖고 사회 나갑니다. 근데 16살에 졸업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1982년도 학교 졸업생들한테 16살부터 19살까지 학급을 나이를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시키게 되면 16살도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있는가, 군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시험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살에 졸업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82년도 84년도까지는 인민군대에서 김일성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게 먹고 살았어요. 84년도까지는. 그래서 뭐 식기에다 밥도 꼭상으로 주고, 뭐 이따가면서 돼지고기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그랬어요. 배고프진 않았어요. 근데 84년도부터 인민군대 안에 엄청난 좀 이런 게 몰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뭐 위병 환자, 무슨 환자, 골절 환자, 이런 환자들이 들어오던 병원이 갑자기 영양실조 환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32살이면 집에 가는데 바지를 뺏겨보면요, 내일 당장 제대돼서 가는 사람들 바지를 뺏겨보면 똥구녕이 다 보이는 거야. 뼈에 가죽만 씌운 애들이. 왜 그러냐면 갑자기 북한에도 식량난 위기가 왔는데, 사회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인민군대 안에서도 서서히 84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86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한 처소에서 이 사실을 알고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작전이라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심리작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국방부에서 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그 적재물자를 보냈던 그 부대에서 군복무 한 사람을 만나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보냈다는데, 큰 비닐 자루에 먹을 거, 입을 거, 별거 하면서 삐라도 가득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1986년도부터 삐라가 넘어오고 풍선이 넘어오면서 새벽마다, 그거 넘어올 땐 새벽 2시, 1시 때 조용할 때 바람 타라 넘어오는데 이거를 쏘라는 거예요. 이거를 쏘게 되면 나무가지에 막 걸리고 막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 새벽 5시, 6시 이럴 때 모든 사단 군인들 기상시켜갖고 수색을 올려보내요. 수색하러 올라갔는데 세상에요, 거기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아요. 막 향수로, 화장품으로, 여자들 브래지어로 막 그냥 별거 다 있으면서 이렇게 삐라뭉태기가 있는 거예요. 삐라뭉태기를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조금, 남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는 나라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정의는요, 북한에 나오는 정의는 수수똑 같아. 정의가 새까매가지고요, 굴을 쓰면 밤에 전기도 없는 데다가 이게 희미한 불에다 넣으면 굴자도 안 보여요. 얼마나 정의가 새까만지 몰랐는데 하얀 종이다가 굴을 쓰고 막 그림을 그리고 코팅을 한 거예요. 불을 지르면 거기에 새파랗게 불길이 올라오면서 비 맞아도 이슬 맞아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구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한민족 한핏줄 한결에 같이 모여서 통일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개놈의 새끼들아, 니네 때문에 통일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통일을 한다고 지랄이냐 하면서 옆에 또 보니까 초코파이가 이막 뭉태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먹을 게 많이 넘어오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교육을 했냐면, 저것을 먹게 되면 저기는 독극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뭐 이렇게 만지게 되면 터지고 막 그러면서 못 다치게, 못 먹게, 못 보게 만들었었어요. 보면 불질르고 그다음에 다 걷어다 받쳐 땅속에 파묻어,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만한 뭉태기가 써 보니까 초코파이라고 썼는데 이게 진짜 뭔가 모르는 거예요. 초코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딱 뜯어보니까 새까만 빵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겠지. 저 남조선 괴뢰 토당 새끼들이 우리 먹으라고 일반적인 빵을 보냈겠냐. 독국물을 새카맣게 발라놓고 썩은 거 시커먼 건 썩은 거야. 썩은 거만 보내고 이지랄하는 거지. 그러면서 발로 막 비벼봤더니 너희들은 우리하고 통일하자는 놈들이 그래 이거밖에 못 보내냐? 막 비벼보니까 안에 노란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냄새를 맡아도 썩은 냄새도 아니고 그 달큰한 향기. 야, 뭘 갖다 야 일단 그거 다 집어가지고 부대에 나와서 우리 그 부대에 그 부업반에서 막 소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막 기러요. 거기다 막 붓을 넣어서 줘봤더니 먹고 죽으면 우리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 일주일이 가도 안 죽어. 이거 먹어도 되겠네. 조금 입에 넣어봤어.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조금 더 먹어봤어요. 한 개 통째로 먹어도 설사도 안 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먹어도 되겠구나. 그때부터 인민군대가 맨날마다 이군단 15사는 남조선을 향해서 총대를 쥐고 이렇게 막 경계 근무를 서는데 점점 하늘을 향해 가는 거야. 뭐 항공부대도 아니고 계속 하늘을 올려다 놓고 지나가면 쏴버리고 떨궈서 그걸 다 주워 먹고 살았어요. 물만 부으면 쌀밥이 되고 말린 쌀밥 막 이런 것도 엄청난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인민군대 먹으라고 주는 건 것 같은데 너네들 먹지 왜 우리들 보내주냐. 너네들도 굶고 살면서 남조선에 맨 거지 새끼들만 있는데 왜 우리를 주갔니.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989년도에 쌍방이 서로 남과 북이 서로 비방중상하는 방송을 하지 말며 적재물자를 보내지 말며 삐라를 보내지 말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라고 뭐고 일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떤 삐라를 봤냐면 북한에서 삐라가 남조선으로 간 거야. 근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왔어. 하얗게 떨어졌어. 주워버리니까 개수작이요. 아 세상에 김일성 김정일이 손 아래서 너는 그 뭐 오미라니 김정아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절반 쭉 째겨가지고 이 사진을 맞춰갖고 오는 괴뢰군 장병들에게는 이 여자를 선물로 준대. 세상에 이 사람들 다 유부녀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야, 이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한복 싹 차려입고 진수성찬 차려난 상에 온 가족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는 사진들이 가득 있는 거야. 그리고 인민군대가 맨날 고기 뜯어먹는 사진들도 있고 개수작이잖아. 우린 다 알잖아요. 야, 이건 거짓말이구나. 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남조선에서 오는 삐라도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1989년도까지 그래도 남조선에서 오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넘어오지 않을 때부터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야, 인민군대가 영양실조로 세상에 막 그냥 막 넘어지고 제대돼야 될 사람들이 집에도 못 가요. 너무 바짝 말라갖고 빽가라고 하는데 빽가가 결핵이거든. 결핵 걸리고 간염 걸리고 막 이 면역이 약해지니까 병이 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가족 그 아들 제대돼야 되는 가족의 엄마들이 배낭에다 찹쌀 지고 오고 개엿 따려오고 염소 엿 그런 거 고기 해갖고 오고 그래서 농촌집에다 아들을 갖다 놓고 시장에서 계속 사다 먹이면서 아들 영양보충 해갖고 집으로 데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냥 가게 되면 그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 군대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그리고 10년 남아 있으면서 제대될 때까지 집에 한 번도 안 보내는 데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 군인들 보세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많을 거야. 우리 피디님 갔다 왔죠? 피디님 정신 상태가 안 좋아. 강의를 들어야지. 자 보세요. 그런 대한민국 그 군대 갔던 애들 보라요. 우리 시댁 조카가 저는 그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어요. 시댁 조카가 전주에 있는데 얘를 데리고 논산 훈련소에 갖다 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 외숙모 나 용돈 좀 줘. 너 군대 갔잖아. 놀러 왔대요. 무슨 군대가 놀러 왔지 했는데 또 이틀이다 또 전화요. 또 전화요. 9박 10일까지 와요. 근데 어물어물하더니 외숙모 나 내일 결혼해요. 세상에 너 어디 갔다 왔는데? 군대 복무 2년 하고 들어와서 세상에 그건 군산어리지 군대 복무요 그게 계속 집에 와 있고 이게 뭐요? 아유 북한에는 왜 군인들이 자기 정규 휴가 있고 표창 휴가
규정이 다 있어요.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내가 휴가 받고 집에 가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곤란을 받아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중대장 아니면 소대장 꼭 혹처럼 달려온다. 오면 중대장 서대장들은 빈 배낭에 배낭을 가득, 한 배낭 지고 빈 배낭을 가득 지고 그 집에 오는 거야. 전산의 집에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대장 서대장 처먹이느라고 고생이요. 아니 자기 아들 온 것도 하얀 쌀밥에 돼지고기 국밥도 먹이기 힘든데 서대장 달고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장마당에 팔아서 하루 한 끼씩 그냥 겨우겨우 먹이는데 뗄 것도 없으면서 떼다가 불 떼다가 알아먹에 서대장 재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게 막 뭐 한 일주일 왔다 가면 이 집 식구들은 쪽박을 차고 빚쟁이만 되는 거야. 쌀 빌려왔어, 돈 빌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가 되는 걸 이 아들들은 알기 때문에 자기 부모들을 도와주고 부모를 위해서 휴가도 다 그만두는 거예요. 웬만큼 사는 집은 가는데 웬만큼 또 사는 집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군복무 기간에 넌 뭘 제일 잘했냐 그러면 저는 도둑질밖에 한 거 없어.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그거고 군대 나와서도 자체가 사람질 잘해야 된다는 게 엄마 아버지 말이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 1조 3인 1조씩 그냥 해만 지게 되면 그냥 도둑질 내보내요. 도둑질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조절위원회는 조절위원회 없는 데 가서 좀 조절해 오는 거지. 조절위원회지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게 어디 도둑질입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지사에서 누군 잘 먹고 누군 못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집에 가서 도둑질 해와라 이거지. 근데 많은 집 없는 집 어떻게 알아? 근데 보이는 대로 막 훔쳐오는데 나는 여군인데도요 군대가 이 연장 달고 목표 달고 글쎄 남의 집 강아지 새끼 난 거 젖 먹는 강아지 엄마 어디 갔는데 똥 싸러 갔는지 어디 간 사이에 강아지 새끼 3팩에다 담아갖고 다 갖고 가 나왔어. 그런데 나는 보세요. 다른 데 아이들은 고추 따오고 호박 따오고 하는 것도 너무 손을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집에서는 도둑질을 가르쳐주는 집이 몇 집이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군대 나가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산교육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시키는 거는 그냥 다 죽어 있는 무슨 뭐 고추 무 그런 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개 끌어오지 토끼 끌어오지 이 닭 잡아오지 별거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남의 집 담요도 다 훔쳐다가 그냥 막 그런 도둑질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입당도 빨리 했어. 저서 노동당원이 입당하려고 군대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도둑질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입당도 빨리 해가지고 또 내가 원치도 않는데 엄마가 우리 딸 간호장교 시켜줘요. 또 군단장한테 말해갖고 군단장이 순실이는 간호장교 시켜. 직발을 달아버린 거야. 군관 학교 안 가도 돼. 직발이라는 거는 바로 달아요. 그래가지고 또 별 달고 또 얼마나 또 그랬게. 그래가지고 11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내가 제일 잘했던 것이 바로 도둑질. 그래서 도둑질 잘해가지고 입당도 빨리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대비를 40원을 줘서 40원을 딱 갖고 일반 병사는 12원을 줬어요. 하전사는 12원 주고 장교들은 40원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 딱 와보니까 세상에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대. 어머 세상에 이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군대에서 내가 군대 있을 때 다 돌아가셨다 하는데 이걸 연락을 못 받은 게 뭐냐면 북한에는 전화가 없어요. 편지도 몇 달씩 가요. 왜 그러냐? 비와 콧물나 큰 비나 교통이 마비됐어. 그러니까 기통수라고 하죠. 기통수들이 편지 지고 이 집에 턱 갖다 주고 이 집에서 이 집에 턱 갖다 주고 이렇게 오는 편지가 몇 년 동안 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소식도 다 모르고 집에 가서 보니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 엄마 아버지가 쓰던 그릇이요 이불이요 동생이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이 내놓고 막내 동생도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막내 동생이 대한민국에 오면 아마 남자들 난리 날 거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보다 더 이뻤어. 근데 거지가 됐어요. 거지. 떠나버리고 나는 그래도 40원이 있잖아요. 야 이걸로 가지고 내일부터 살자 해갖고 배낭 큰 거 가지고 장마당에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쌀가게가 쭈르니 서 있어. 어머니 이거 40원이지 다 주세요. 큰 배낭을 들고 딱 서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만큼 주는 거예요. 대박에다. 아니 어머니 이거 다 달라고요 했더니 야 지금 쌀금새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얼마예요?
1kg에 125원 한대요. 그때 당시는 어떤 혜택이 국가에 혜택이 있었냐면 쌀 한 킬로에 7전, 8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가격은 7전, 8전인데 야매 가격은 125원. 시장은 국정 가격으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군복무 11년 하고 들어와서 돈 40원 갖고 들어와가지고 쌀 한 킬로도 못 사는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루 한 끼도 굶으면 못 살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깡냉이 가루로 조금 더 보태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능쟁이 풀 뜯고 무슨 풀 뜯고 해가지고 아무리 풀애기죽을 해먹고 풀죽을 해먹어도 3일도 못 가는 거예요. 아우 막 깜깜해 죽겠어요. 이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엄마 아버지도 없지. 군대 나가서 배운 거는 맨날 쳐부시자 앞으로 밖에 모르는 게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일전도 없지.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이 잘 사는가? 형제들도 다 못 살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군대 복무 군대 제대될 때 입고 왔던 군복이 있거든요. 그 군복을 입고 시장에 나서 갈아입지도 입을 옷도 없고 할머니 빵 파는 할머니 보고 할머니 이 옷 사 입고 나 빵 좀 주시오 했더니 할머니가 가만 보더니 북한에는 인민군 복장이 최고의 옷이에요. 명품이에요. 아주 능직천으로 아주 두꺼운 천으로 오래가지 질기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딱 보더니 새 옷이지. 그래 그거 놔줘라. 내가 빵 5개 줄게. 빵 한 개 손바닥만한 거 5원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돈으로 팔아도 10원도 못해. 안 사. 왜 그러냐면 배만한 거 보면 되니까 누가 뻘거벗은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옷 팔기도 그래서 할머니하고 빵으로 다 바꿔서 가지고 정처 없이 내가 길을 떠나기 시작한 게 할머니 옷을 입고 그 할머니가 내 옷 다 주워 입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인물이 시장에서 거울 파는 데 가서 뚝 나를 바라봤더니 어제까지는 간어장기하면서 예뻤고 이뻤고 뭐여 아무리 잘난 척했어도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자존심 다 망가지고 아주 꽃제비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몰골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동네 창피스러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준 빵을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냥 가면서 그때부터 빵 5개로 이제 뭐 며칠을 가겠어요. 그 빵 5개 다 먹고 또다시 인민군대에서 배웠던 하던 도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빌어먹고 훔쳐먹고 도둑질해먹고 이렇게 사는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그냥 사방에 이 역전 장마당에 맨 시체들이 왔다 갔다 하지. 막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처 없이 도둑질하다 매 맞으면서 또 풀려주면 또 도망치다가 또 도둑질하고 매도 엄청 맞았어요. 인민군대 시절의 도둑질은요 도둑놈도 안 해요. 사회에 나와서 도둑질하다 잡히면 죽어요. 때려 죽여 아주.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정처 없이 끌고 나와서 양강도 해산했다고 하니까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헐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나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양강도 해산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해산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내 꼬라지는 머리가 지금 이러잖아요. 제 머리가 고수머리예요. 이가 다닥 가갖고 막 이가 여기 단발 이렇게 이런 머리면 이라도 잡아 뽑는데 이건 머리 엉키고 빗질을 하겠어. 빗이 있가서 뭐가 있겠어요. 손가락으로 맨날 이렇게 하면서 이가 바글바글하고 이가 둥지를 틀고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나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창피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997년도까지는 거기서 얻어먹고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기한 투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97년도에 압록강 옆에서 딱 자는데 사람들이 자꾸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국에 보따리 저 빈몸땡이로 건너간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들어올 때는 막 보따리 이고 지고 들고 막 물을 헤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휙 하면 쏙 보고 거기 가서 해파란 문명 가서 군인들한테 담배도 주고 뭘도 주고 밀수꾼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나도 중국 가자. 빈몸으로 갔는데 저렇게도 막 가져오는 거 보니까 갈 수 있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중국에 가면 잡히고 중국에 가면 또 잡혀오고 또 낮으면 또 잡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탈북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중국에 건너가게 되면 변방돼서 잡아가고 북한에 북송을 보냅니다.
북한에서 북송 보내면 자기 자국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위부인데 그게 보위부. 그 보위부의 그런 이 상황을 제가 유엔청에 가서 폭로를 했어요. 유엔청에 이제 3번을 갔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잡아다 놓으면요, 자기 아들 같고 자기 남편 같고 자기 이 동생 같은 건장한 남자들이 엄마, 여동생, 누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컴컴한 복도에 불도 희미한데 양옆에다 쫙 세워놓고 딱 목대기 하나 들고 들어와서 각자 목대기 들고 들어와서 보살 구령을 내려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정신없이 뻗어요. 거기서 16살, 17살 처녀 아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막 수치감, 그래서 막 애들이 어머나 어머나, 그럴 때는 이제 맞아 죽는 거예요. 이 강목으로 머리치고 종아리치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거품 물고 퍽퍽퍽퍽 쓰러져요.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막 뽀스게 나면 다리 벌려! 그래요. 그러면 다리를 쫙 벌려요. 그러면요, 그 아새끼들이요, 그 아새끼들이 맨손으로 여자 자궁 검사를 해요.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쪽에서 잡혀온 사람들 말은 여자들이 한다는데, 이 양강도 해산 이 보위부 새끼들은 남자들이 여자 몸을 검사해요. 그리고 시계교정이라고 해서 시계교정. 빨가벗은 몸에 벽시계가 있어요. 벽시계가 뭐 10시 10분이다 하면 시계대로 손을 움직여요. 10시 10분 이렇게 해놓고 한 발을 서고 한 발은 똑딱 똑딱. 자, 시계 북한에는 여기 다 전자시계인데 북한에는 시계 불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똑딱 똑딱 하고 입은 이렇게 흉내를 내야 돼요. 초침시계 이렇게 놓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넘어지거나 꿈틀꿈틀하거나 하면 또 들리보다 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까짓 거 해요. 그까짓 거 16살부터 거기면 학교를 나왔으니까 16살, 17살 이런 애들이 감옥에 많이 잡혔어요. 자, 여자들이 이렇게 집단생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생리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는 쫙 이렇게 길이 있고 양옆에는 철조망으로 되어서 토끼장처럼 만들었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앉았을 땐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를 이렇게 다 살펴봐요. 그런데 그 16살 난 아이가 우리 깜방에 같이 있던 애가, 선생님 몇 방 누구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라. 선생님 저 생리합니다. 생리대 좀 주세요. 근데 이리 나와라. 예 하고 끝에 있는 애가 철조망까지 나왔어요. 뒤로 돌아라. 그러니까 돌아섰어요. 여기 철조망이 있잖아요. 철창 있잖아요. 머리 대라. 그러면 머리를 대요. 그러면 그 머리채를 뽑아가지고요, 머리를 긴 머리인데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얘가 막 눈동자까지 막 뒤집어지면서 날라린 거예요. 막 그래놓고 머리칼을 잡고 그 발 들어가는 그 철창에다 대고 계속 이 꼬리뼈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아저씨를 봤을 때, 그 간수를 봤을 때 그만한 16살 난 아이 딸만한 그런 자식도 있을 거고, 쟤도 그 와이프도 있고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 같은 그런 애들을, 자기 딸 같은 아이들을 생리한다고 그렇게 생리대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제 발로 굴러 들어온 애들이 이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석 달 되면 영양실조 오는 거예요. 먹는 물도 안 주는 거야. 먹는 물도. 그런 데서 우리가 살면서 이래저래 시간상 관계로 말은 다 못하지만 이래저래 거기서 그냥 굴러 들어온 애들이 거기서 다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 나도 정신줄 놓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탈북을 8번 북송에 9번째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8번째 요때는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가. 왜 그냥 그래서 오빠가 이제는 자꾸 잡혀가니까 잡히지 말고 동생 너 시집가라 해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친구한테 호철이 그 개새끼한테 보낸 거야. 나를. 그 새끼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자기 우리 오빠하고 친구 관계인데도
왜 이렇게 나를 구박한 줄 알아요? 여자들이 몽땅 해가야 돼. 남자들은 방울 두알 차고 아르먹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바늘실, 뭐 시어마, 뭐 옷까지, 뭐 부엌 세간살이까지 다 여자들이 해가요. 그러니까 난 내 몸뚱이 하나 걸칠 것도 없고 팬티도 없이 사는 여자가, 오빠가 그래도 내 친구니까 너 하면 구박이 하겠니? 저 아이하고 살아라. 저 친구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데리고 가니까 맨날 너 때문에 우리 집 굶어 죽는다고, 막 먹을 거 없다고, 복대가리도 없는 거에 왔다고 맨날 때리고 개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가는 거예요. 야, 정신 차리자 해갖고서이 그 집에서 7개월 만에 도망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나가서 그 풀 뜯어다 먹어도 나는 살아요. 풀 뜯어다가 나물 캐다가 그 집 식구들 다 먹여 살려도 맨날 나만 갖고 지랄하는 거예요. 막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개월 만에 딱 다시 양강도 해선으로 도망쳐 오니까 배가 불렀어요. 배가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된 것도 몰랐어요. 세상에, 여자들이 임신하면 생리기관들이 없어지는데 북한에는 그런가 보다 해요. 군대에서도 원래 없었는데 영양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없어지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자꾸 날 보고 야, 너 애가 지지 않았니? 너 애가 진 것 같다 자꾸 그러더니 배를 쓱쓱 만져보더니 야, 너 딸 가졌다 야, 딸 가졌다 야,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10달을 채운 거야. 그 꽃제비 생활 바깥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여자들 보라요. 임신했다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두 손에 떠받들려 실ong 위에 올려놓고 복단지 보듯이 그냥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거 먹어라, 좋은 곳에 가라, 그냥 별난데 다 해주고 그냥 애기야 여자들 엄마 나 또 먹고 싶어 그러면 밤에도 뛰어다니고 막 나는 대한민국의 여자가 돼서 너무 좋은 거야. 대한민국 여자라면 난 얘 공장 문만 안 닫혀서 100명은 난다 내가. 물이 다 닦여서 그러지 못 낳지. 이야, 대한민국 여자들 최고야. 그래가지고 제가 바깥에서 살면서 아기를 낳는데 벌레 새끼도 개 새끼도 짐승 새끼들도 몽땅 다 자기가 아기 낳으려면 둥지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어요. 하다못해 쥐 새끼도 봐요. 입을 다 썰어갖고 솜을 뜯어다가 폭신폭신한 데다 새끼를 넣잖아. 이건 사람이 말만 사람이지, 사람이 가죽을 뒤집어 쓴 이 사람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날 자리가 없는 거야. 둥지가 없는 거야.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요. 양강도 해산 보일러 옆에, 저 역전 옆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불 때는데 여기서 재를 파다가 바깥에 버리면요, 이게 한 서너 시간이 뜨끈뜨끈하거든. 근데 여기다 비닐방막을 하나 깔았어요. 이 비닐방막은 나한테 옷이에요. 비 오는 날 옷도 되고 잘 때는 이불도 되고 그냥 비닐방막만 뒤집어 쓰고 살면 되는 거야. 그걸 깔고 앉아서 진통을 하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배를 쓸어주고 잔등을 쓸어주면서 이놈이 애팬네야, 애기를 뭐 낳았다고 이 애기를 가졌냐고 욕을 하다가 애기가 나가니까 그 까만 앞치마 있어요. 북한 할머니들 차고 다니는 앞치마 있어. 앞치마에다 애기를 싸주면서 빨리 너 여기 있지 말고 장마당으로 가라. 장마당 가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정해서 옷도 갖다 줄 수 있다. 거기로 가라. 자, 대한민국 여성들 보세요. 자꾸 내 비교를 합니다. 남과 북이 비교야. 왜 그러냐, 여성들 임신되면 애기들, 낳지도 않은 애기들 막 딸랑이 사주고 애기 방도 끓이고 뭐 유모차도 사고 장난하냐. 애기 준비를. 이게 엄마도 거진데 애기 태어나서 뭐 입힐 거야. 할머니가 싸주는 그 앞치마가 전부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일어나서 가는데 출혈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팬티도 없어. 그냥 겨우 부끄러운 데나 가리고 있는 것이요. 위에 브라자도 없어. 밑에 팬티도 없어. 끝났어요? 아니, 배고픈 사람들 가요 집에. 나 안 끝나 밤새고. 고마워요. 그래서 뭐 못 살겠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이 날 보고 빨리 장마당 가라요. 장마당에 와서 이젠 애기 안 왔다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장마당 왔다 갔다는 입구에 딱 앉아 있으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정해서 뭐라도 줄 수 있으니까 아줌마도 살아야 되고 애기도 살아야 되니까 11월 달 지금 날씨예요. 북한의 이 날씨 4월 달 날씨야. 춥지도 않아. 난 맨발 벗고 다녀. 이거 봐, 맨발 벗고 다녀. 맨발 벗고.
그렇게 추운 데서 아기는 그냥 새파랗게 얼었어. 그거를 싸안고 한 손은 하늘로 비춰들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데서 아저씨 5점만 주세요, 10점만 주세요, 아저씨 이거 국물 있으면 놔주세요, 이렇게 벌어먹던 게 나야 안 돼. 지금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이 방송 매체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공주처럼 살았고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아서 뭐 아버지는 간부에게 개소리 하지 말라고. 난 걔네들 말하고 나면 촬영하다도 예의상 갓나들이 말하지 마라. 내가 막 그래요. 너네는 어떻게 살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너네 왜 왔어? 막 이러면서 싸워요 막. 그러니까 이 애들이 촬영 끝나고 피디님 나 순실이 언니 무서워서 다음번에 안 나올래요. 막 그래요. 왜 그냐? 이게 대한민국의 탈북에서 온 상태는 다 나와 같은 신세였어요. 길바닥에 떠돌고 바람에 불면 굴러가는 가랑리처럼 떠돌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기는 젖도 안 나오지. 생선 가게 아줌마가 전명해 주던 아줌마가 탈북에 왔어요. 와서 TV에서 나 나오는 거 보고 날 불러서 만나서 엉엉엉엉 울면서 아줌마 그 아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인 즉 3살까지 그 장마당에서 키우니까 아기가 철이 들어버리는 거야. 여기 아까 아기들 있었어. 아기 손 들어봐요. 우리 아기 철 들었어요? 엄마 말 잘 들어요? 너는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철 들어내야. 너는 여기 몇 또 하나 있어요. 지우야, 지우 엄마 말 잘 들어요? 저 지우가 6살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나 56세예요 그래요? 너도 내 동생이야. 내가 왜 여자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미쳐 죽는 줄 알아요? 그 애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 애가 3살 되니까 철드는 게 뭐냐면 애기를 업고 있으면요 자꾸 나를 앞으로 가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거지니까 나한테 먹을 거를 못 주는구나 이걸 알아요 애가. 그러니까 날 저기로 가라고 자꾸 떼밀어요. 그러면 슬슬슬슬 가면서 애기야 울지마 울지마. 다른 사람이 먹을 걸 지고 가요. 또 먹어요. 그러면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배고파 엄마 맘마 줘 맘마 줘 저거 줘 저거 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요. 엄마 배고파 소리가. 그 3살 난 아이가 하루 종일 몇천 번을 엄마 배고파 배고파 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떼서 아가야 이거라도 먹으라고 주면 절대 혼자 안 먹어요. 딱 끊어가지고 엄마 머리 턱턱 쳐갖고 돌아서면 머리 돌리면 입에다 썩 넣어주고 절반을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애한테 뭘 배워주고 있냐, 네가 엄마한테 뭘 보고 있냐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배불르게 걔를 밥을 한 끼 먹여봤습니까? 따뜻한 집에서 자장자장 하면서 어깨 팔베개 하면서 재워봤습니까? 유모차를 한번 끌어봐 줬습니까? 포성포성한 기저귀를 한번 채워줬겠습니까? 응? 여기 잔등에 업어서 오줌똥 다 싸가지고 엄마 여기가 제 어깨가 여기가 아직도 시펄시펄해요. 막 오줌 똥을 다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너 이제라도 가자 중국 가자 해가지고 그 아기를 3살 때 배낭에 업어 담고 압록강을 새벽에 건너왔어요. 넘어오자마자 압록강 옆에 숨어있는 인신매매 그 개갓나 새끼들한테 딱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 아기를 배낭에서 막 뽑아내는 거예요. 막 아기가 엄마 안 가 엄마 같이 가 막 소리 지르지. 나는 아가야 안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도 나 그 애 때문에 다 포기를 못했어요. 둘이 안고 아기를 안고 압록강에 물이 막 사품쳐서 흘러내릴 때 같이 빠져버릴까 하다가 그 아기가 무슨 죄예요 죄.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애가 왜 엄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야 되겠어. 얘라도 살리자 하고 그 애를 끝까지 지켰는데 거기서 뺏기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엄마 보는데 앞에서 장마당에 강아지 개 고양이 팔듯이 엄마 앞에서 막 흥정을 하는 거야. 5,000원 부여 2,000원 부여 계속 그냥 애기 놓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지. 애기는 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손도 한번 못 쥐어보고 빠이빠이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눈 가리고 저기 그 도로바닥 위에 택시 탄 차로 빼돌아 도망가고
중국 돈 3,000원이에요. 그때가 중국 돈 한국 돈 18만 원이었대요. 그렇게 팔려가고 나는 중국 돈 5,000원에 싼 돈으로 팔려왔어. 야, 그래서 그런 고통, 이런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이런 과정들이 다 나한테 바닥에 깔려서 그냥 바탕화면처럼 깔려져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몽골을 통해서 한국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내 옆에 우리 자식이 잃어먹은 걸 그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도망쳐 다니고 쫓겨다니라고 그 아기까지 차마 생각을 못하고 살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야. 아, 참고 견디자 하면서도 어디 가서 다 눈물을 터뜨리는 줄 알아요. 양말 한 짝 살라고 홈플러스 이런 데 가게 되면 애기들 얼마나 이쁜 게 많아요. 지금 살아있으면 이제 20살도 됐겠지. 근데 아직도 3살에 머물러 있어요. 그 애기 모습에. 그러니까 지금도 요만한 신발, 요만한 옷이랑 보면 우유병, 그다음에 그 젖병, 그다음에 그 뽀송뽀송한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그것만 봐도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내가 한 번도 따뜻한 데서 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배불려 보지 못한 내 딸 그렇게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잊어먹어서 그렇게 지금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지금 막 미칠 것 같아도 한국에 와서 또 살아야 되잖아.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딸 잊어먹었다고 맨날 울고불고 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수빈이네 딸 지우가 요만한 애가 있어가지고 홈플러스 가서 또 토끼 가방도 사서 걔한테 우리 딸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고 뭐 있으면 먹이고 싶고 주고 싶고 이게 애미 마음인 거야. 우리 집에서 개 키우는데 강아지가 자기 새끼가 죽으니까 그 말 못하는 짐승 같은 개도 자기 새끼가 보고 싶어서 애기가 입었던 옷을 끌어안고 냄새 맡으면서 하고 우는데 사람 새끼는 우리는 어떡하겠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근데 이제는 더는 뭐 이렇게 가는 건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 나도 죽어.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탈북에 온 건 아니잖아. 살자 나가자 일어나자 해가지고 맨날 방에 커튼 치고 일어나지도 않고 술 마시고 울고 통곡하고 막 그럴 땐 게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살자 해가지고 한바 저기 공사장에 나가서 보도블록 까는 데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정신이 일하는데 팔리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해라,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공사장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사회성을 넓혀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또 이것도 안 돼. 한 달 일인데 한 달도 아니 며칠 일인데 90만 원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은행에 들어가면 북한처럼 도둑놈 같은 저 북한처럼 다 훔쳐고 안 주는 줄 알고 90만 원을 도로 찾아다가 스타킹에 이어가지고 배때기다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생활 얼마나 우습고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을 딱 만나게 됐는데 남편도 내가 꼬셨잖아. 6살 어린 남편을. 근데 그 남자가 LH공사에 있으니까 한바 식당도 얼마든지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와이프가 탈북자니까 조금 이렇게 좀 봐줘가지고 공사장 밑에 지하에서 학교 건설하는 데서 오산 신도시공 공사하는 데서 한바 식당을 시작했어요. 한바 식당을 시작하는데 아저씨들이 맨날 나 욕해. 맨날 욕해. 이놈의 배내야 밥 좀 맛있게 하라. 나는 최대의 정성을 다해요. 엄마가 요리사였잖아. 잘하려고 노력하고 밤잠도 안 자고 그 식당에 냄새 나는 데서 추운 데서 그 식탁에 올라가 자면서 새벽까지 또 다시 국물을 끓이고 이렇게 하면서 주는데도 맨날 지랄해. 맨날 울고 맨날 욕해. 그래서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밥공기 밥그릇이 뚜껑이 막 날아와 막 주방에. 그러면 딱 고무장갑 낀 채로 나가서 야 어느 새끼야 누구야 나와. 너 먹는 거 갖고 이렇게 넣을 거야? 여기 밥 맛이었으면 다한테 가. 다시 한번 먹는 거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가만 안 두던다. 갈려면 다 가!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보고 조선족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엄마 데려다가 시엄마한테 엄마 맨날 아저씨들이 날 욕해 했더니
너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가서 보더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된장 간장 그걸로만 맛을 내는 거야. 북한처럼. 너 문제 있다. 가자. 장마당에 가요. 가더니 자루 열어. 자루 여니까 미원 다시다를 그냥 자루를 사다 줘요. 자루로. 그리고 엄마가 국자로 퍼서 그냥 막 쏟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역시 할머니가 와야지 제맛이 난다. 오, 그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먹는구나. 이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사회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내 방식을 고치자. 빨리빨리 고치자. 고쳐. 그래가지고 한국식으로 고추장도 쓰고 다시다도 쓰고 미원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아저씨들이 역시 엄마가 왔다 가면 밥맛이 달라져. 그 다음부터 하니까 잭소리 없이 먹어. 그렇게 하면서 한밭식당 하다가 또 요것도 또 어떤 시기를 만나서 또 거꾸로 다 집어치우고 강원도 교동에다가 2층 1, 2층에다 싹 고기 정육점에다 냉면집을 딱 남희석 씨가 평양댁 순실이네 하고 이름을 딱 달아줘가지고 간판도 크게 선물해가지고 1층부터 2층까지 간판을 달아놨어요. 쫙 밑에부터 위에까지. 거기서 또 잘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순대, 만두, 냉면, 정육, 고기 다 하는데 잘 돼요. 잘 돼요. 근데 내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본새가 틀려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 저 주방장을 데려다 놓고 주방장이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 입맛 다 싫은 거예요. 평양이라고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평양댁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양식이야 해가지고 계속 국물도 심심하게 한국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맛이에요. 그것도 그래. 근데 주방장을 또 데려왔더니 주방장이 맨날 다시다 미연을 멀레 갖고 다니면서 자꾸 치는 거예요. 아 내가 떼가지고 그것도 하다가 8개월 만에 다 쓸어먹고 또 제주도에 가서 냉면집을 또 크게 했어요. 냉면집 거기도 슴슴하대. 맨날 슴슴하대. 아 한국 사람들 좀 짜게 먹지 마 이러면서 하여간 거기도 문 닫아 버렸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하고 내가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젠 뭘 할까. 근데 탈북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떡을 해갔는데 그 속도전 가루라고 있어요. 옥수수 가루인데 변성 가루예요. 이거를 그 자리에서 비벼서 그 자리에서 해서 먹어야지 돌아서면 땅땅해서 못 먹어요. 굳어서.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야 이거 먹고 싶어서 나머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굳어서 못 먹으니까 쪄 먹어야 하는데 쪄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이걸 굳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접목을 했어요. 접목을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근데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해서 떡을 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이고 뭐 그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다 있으니까 다 먹어보고 너무너무 좋다 해가지고 비점포 회사를 끓였어요. 비점포 회사. 그래야 떡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떡을 해서 파는데 한 달에 3천, 한 달에 6천, 한 달에 5천, 한 달에 3천. 아가 뭐야 이제 더 크게 넣으면 이제 쫙 벌려져.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게 얼마인데 3천, 5천, 6천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밑바닥이야 이거는. 근데 어떻게 홈쇼핑을 들어가고 여기 홍보 마케팅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홍보 마케팅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들 뭘 알아요? 뭐 아무도 몰라요. 무턱대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틱톡,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다 찾아가 다 들어가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전에 누워서 끄떡끄떡 절면서 계속 사진 올리고 이거 먹어보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된 떡인데 어떻게 된다는데 계속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하더니 홈쇼핑에다 탁 터뜨려 놨더니 먹어보고 공장에 팬들이 자동차 타고 매번 그냥 막 공장에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팔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떡, 김치, 순대, 족발 4가지 줄 세워놓고 지금 5가지, 5번째는 음성에다가 만두 공장을 지금 요거는 우리 공장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 우리가 OEM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4가지를 쫙 깔아놓고 김치 파동 왔잖아요. 김치도 지금 제가 하거든요. 개성김치, 평양김치를 했는데 어떤 놈이 이 회사에서 계속 옥션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마켓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계속 평양김치라고 거짓말하면서 팔아쳐먹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신나게 김치를 팔았는데 사람들이 순실이 김치 맛이 없다고 막 댓글이 올라와요. 보니까 이상한 데서 막 순대도 만들어서 이순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막 겁대갈도 없이 막 파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란 거예요. 한국 사회를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서 평양김치를 아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성김치로 해갖고 지금 쿠팡이랑 개성김치로 다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김치 매출이 지금 떡 매출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개 바짝 올라가고 어느 한 개 뚝 떨어져서 또 어떤 게 쭉 올라가고 어떤 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떨어진 거는 다 제쳐놔. 올라가는 데 딱 집중적으로 불을 때 그러면 막 올라가. 그다음에 요거 조금 내리면서 또 깔아난 게 또 막 올라가. 그러면 요즘 또 순대도 잘 나가더라고. 근데 순대 우리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돼지 벨도요, 돼지 창자도 없어서 못 가져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깔아놓은 거 내리면 올라가는 거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냥 도전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서민갑부가 한번 팍 터져버렸네. 서민갑부는 하니까 잘 시간 넘는 거야. 새벽 3시부터 계속 일을 하지만 또 잘 시간 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물 들어왔을 때 노조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살아요. 미친 듯이.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와서 배운 게 뭐냐면 옛날 습관, 쓰리고 아프고 고생했고 지지리도 못 살던 가난에 쪼들려서 살던 그거를 잊자 했는데 이거 잊으면 성공 못해요. 내가 생각한 건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 날을 잊지 말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그 말이 맞더라니까. 이걸 잊고 내가 나 이제 뭐 CEO야 무슨 사장이야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요, 직원들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뒤에서 막 뭐라 그러는데요. 누가 꼬질러줬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들인데 친구들하고 이제는 유튜브 찍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가끔씩 재무제표는 남편이 다 봐주고, 그러니까 나 2년도 넘는데 하니까 잘해요. 잘 굴러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지만 그 찌들었던 생활을 잃어버리면요 성공을 못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막 버리면 김치도 이런 폭이 노란 폭인데도 다듬고 기계로 시쳐나오면서 또 나가면서 노란 게 다 떨어져. 다 조리를 건져서 다 버려. 돈 내고 다 버려. 이 미친 것들아, 일단 먹는 거야 이거다. 그래갖고 그거 싹 건져가지고 양념 다 비벼가지고요 집에 가져가. 그래서 맛있대. 지져 먹으니까 맛있대. 만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마세요. 내 고집. 나는 항상 우리 고객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카톡도 많이 와요. 순실 씨 이번 떡이 너무 달아요. 김치가 이번에 좀 짜졌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모티콘 보내고 막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10kg, 5kg 가져가면 꼭 2명한테 전도 좀 해주세요. 김치전도.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내 고집을 빨리 버리고 빨리 변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뭐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 좋은 단어는 없어요. 그냥 내 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 고집보다도 내 고집을 맞춰서 따라오는 고객들이 아니라 내가 고객들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게만 생각하면 힘들어. 그냥 긍정적인 생활이 제일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를 바꿔야 돼. 북한 같아봐 막 돌교 앞으로 하고 말 안 듣고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나를 죽이고 다 내려놓고 죽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됐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윤을 가지고 내가 벌어온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감사를 하면서 내가 돈도 벌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뭣도 많이 이루어놓고 봤는데 거기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사니까 나한테 감사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처럼 못 먹고 못 살고 가난에 찌들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와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니는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러면 오라 따라오라 해가지고 공장이 아니라 교회를 데려가요. 교회 데려가서 자 봐라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내가 아까 다 강의를 들어봤지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속은 셈치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미친 듯이 기도하고요. 기도도 할지 몰라요. 운전대 찍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같이 가요. 나 오늘 재수 없었어요. 오늘 차 사고 났어요. 씨,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어딘가에 누군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좋고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은 뭐냐면 오직 나한테는 나는 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고객들밖에 없어요. 고객 사랑하고 고객들이 입소문 내줘서 이렇게 이만큼 왔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고객님들이 이번에 연말이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김치 사갔어. 몽땅 다. 하루에 몇백 킬로씩 소금만 2톤씩 소비해 지금 김치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할 줄 모르는 일은 잘해요. 장사 개념은 없어요. 일만 잘해. 이제 조금씩 배워가지고 접목도 하는 거 배웠고 런칭하는 것도 다 배웠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거든요. 처음부터 뭐 장사 잘하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수준 없는 그 강의지만도 그냥 내 생활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전문 강사 아니에요. 전문 강사도 아닌데요. 유엔청에 3번 갔어요. 오라 그러는데 가야지 뭐.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책과 강의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오늘 벌써 2번째 무대에 서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거야 오늘. 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줬잖아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 누군가 도전을 할 수 있고 이것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는 56세예요. 내 동생이면 동생이다. 내 뭐 친구면 친구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오늘 허물없이 이야기한 거 뭐 말 잘못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저희 인생은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도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는데 뭐 5월 달에 나온대요. 다큐멘터리가 무슨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 영화작을 찍었는데 5월 달에 나온대요. 5월 달에. 내 거는 부분적으로는 좀 나왔어요. 요리하는 거 속초 하바이 마을 가서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